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단타가 됐든 중장기 종목이 됐든 뭐 가치 투자가 됐든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미래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미래에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 시점으로부터, 투자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미래에 우리가 좀 추가적인 어떤 뭐 수익이라면 수익일 수 있겠고, 기업의 정말 성장에 따른 어떤 뭐 주가 차익이 됐든지 배당이 됐든지 앞으로 어떤지 어쨌든 좋아질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투자의 목적은 뭡니까? 모두가 같아요. 배당 제외하고 뭐 수익이겠죠, 당연히. 주가 차익에 대한 시세, 수익일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든 중장기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어쨌든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 당장 지금 1초 뒤, 2분 뒤, 10분 뒤도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사서 이따가 10분 뒤에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건 맞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현대차, 우리가 현대차를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거는 뭐 카카오 같은 거, 우리가 사실 뭐 카카오톡이라는 거 하다못해 뭐 예전에 뭐 우리 뭐 삐삐 쓰던 시절, 삐삐도 없던 시절부터 해서 삐삐 쓰다가 이렇게 위로 저기 뭐죠, 안테나 뽑아 쓰는 거, 그거부터 해가지고 또 터치폰 나오기 시작했다가 갤럭시가 나오고 아이폰 나오고 점점 해서 지금 뭐 핸드폰을 뭐 접었다 폈다 구부렸다가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지금 바뀌어 오고 있다고요. 결국에는 이런 미래에 어떻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뭐 삼성전자만 하다못해 매수를 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많이 또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차 단순하게 뭐 그냥 전기차가 뭐 어쩌고, 물론 맞아요.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시선을 넓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기타 전동화 시스템이라든지 UMA라든지 수소 기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봐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사실 뭐 할 말은 너무 많죠. 어쨌든 일단 보유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좀 해드려 볼 테니까, 아직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나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단가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바닥으로부터 거의 뭐 3배 가까이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규모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소 비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기술 분석을 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앞으로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운 시세를 좀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6만 5천 원, 17만 원 라인의 어떤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형주들은 뭐예요? 기업의 어떤 사업에 대한 흐름, 내용, 밸류 이런 걸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먹거리 등등 모멘텀이나 이런 걸 보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이런 단가가 지금 상단 박스권, 그 다음에 현재 하단 박스권, 다시 이제 상단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월봉 기준으로. 그래서 가격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더 멀리 보면 지금 단가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단 중간에 변동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분할로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낙폭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수장이 교체되고 나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2월 한 10일 그때 이제 뭐 CEO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미래기술 전략, 전기차라든지 UAM이라든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연료 전지,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경영 전략들, 뭐 중장기 관점으로 어떤 식으로 또 재무 목표를 좀 설정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죠. 사실 2022년을 살짝 하향 조정은 좀 했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2025년, 2030년까지 봤을 때는 목표가 좀 뚜렷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를 한번 잠깐 같이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좀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현재 일단은 전기차 MS는 5.6%로 글로벌 3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에는 16만 대, 50년에는 56만 대로 전기차를 판매해서 2040년까지 비중을 78%로 높인다. 그러면서 글로벌 MS 8에서 10%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EGMP, 요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좋은 시세가 나왔었죠. 이 EGMP가 이 EGMP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나 품질, 디자인 경쟁력을 확대를 시킬 것이다.
그 밖에도 이제 관련된 어떤 배터리, 그 다음에 EV 관련된 배터리 개발이라든지 재사용 사업, 충전 사업, 에너지 사업, 모빌리티 확장 계획, 그쵸? 여러 가지. 그래서 전동화, 자율주행, 빅데이터, 라이드 쉐어링의 기술 집약 모델, 그쵸? 이게 UMA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쭉 있어요. 물론 이번 분기는 사실 또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뭐 판매 실적이라든지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하죠. 사실 뭐 단가나 뭐 마진 이런 걸 떠나서, 환율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판매 대수만 놓고 보더라도 뭐 GV80 미국 시장에서만 놓고 보도 지금 뭐 과거에 지난해에 제네시스 브랜드 전체 모델 판매 수가 GV80 한 대 수보다 적었잖아요. GV80 판매가 사전 예약으로 작년에 판 제네시스 전체 모델의 수량보다 더 많아요. 한 대가 더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아무튼 이번에도 어떤 신차에 대한 그런 사이클,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들, 그리고 이익, 이런 것들은 어쨌든 꾸준하게 어느 선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 우리가 좀 꾸준하게, 그리고 이 종목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관점, 그런 베이스가 깔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믿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요약이 돼서 나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유럽 중심의 신규 신차 사이클과 경쟁력 있는 전동화 제품 대응으로 시장 대비 높은 속도로 회복이 기대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전략에 대한 견지로 경쟁 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시장 내에 포지셔닝 개선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업종 탑픽을 뭐 추천해서 이렇게 리포트는 사실 뭐 대부분 바이 의견이긴 하죠. 그쵸? 거의 뭐 매수 의견이기도 하고, 앞으로 뭐 좋은 것에 대한 것들만 보통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리스크는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서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중장기적으로 어떤 이렇게 해서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위치를 좀 자리 잡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런 단가도 1차적으로 한번 좀 편입은 좀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자꾸 뭐 더 좋은 단가에 사봐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사놓고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셔야지, 얘를 뭐 어디서 어떻게 조리를 해서 잘 사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멀리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성장할 것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게 포커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단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한번 매수를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그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겠죠. 이슈랑 같이 융합해서. 이때도 충당금 이슈가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도 보면서, 사실상 이제 충당금 이슈가 뭐 우리가 악재라고 너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적으로는 적자로 전환하게 빨간불로 키웠지만 이거 무조건 악재다, 큰일 났다, 내다 던져라,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계좌에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몇 종목은 좀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아니면 셀트리온 형제들이라든지 뭐 금융주도 나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몇 종목씩 갖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소량이라도 좀 편입을 하고 계시면 분할로 담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상세한 타점 같은 것들은 저도 사실 회원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좋은 단가가 오면 여기서 한번 없는 분들은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이런 종목을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모니터하면서 또 회원님들께 또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문을 좀 두드려 주십시오. 이번에 이벤트 하고 있을 때 이제 조만간 좀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오시면, 지금 3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럼 1, 2, 3월까지 좀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시간과 또 앞으로 공매도가, 거래가 풀리면은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변동성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경험하기가 딱 좋아요. 미리 준비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좀 준비를 해보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뭐 5,000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루에 내가 5,000원씩 주식을 하나씩 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래서 오시면 아마 진짜 그 주식이 나중에 크게 뻥튀기가 될 수가 있겠죠. 90일이라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사실 뭐 90일이 안 되죠. 거래일로 치면 90일이 안 되지만 90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00원짜리 90주를 사가지고 그게 몇 배가 되는지 그렇게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뭐 KPX 생명과학 같은 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지만 우리가 원래 매수했던 단가가 사실 이 단가였습니다. 그래서 VIP 회원님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은 사실 원래 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신규 회원님들께도 오늘 조금 새롭게 추천은 좀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매도세가 나왔는데, 매도가 많이 나왔다기보다도 하락을 할 때 그동안 걸려져 있던 매수 호가들이 훅 다 빼버린 거예요. 매수를 안 하겠다고 뺀 겁니다. 그러면서 매도세가 살짝 나오니까 주르륵 밀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거래로 보시면, 뭐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로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거래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시세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부광약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런 날보다도 거래가 크지는 않아요. 이 하락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걸 내가 사야겠다 하고서 시장에서 몰려들던 어떤 수급들이 오늘은 뭐 일부 전기차 관련된 거,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입니까? 자율주행 쪽, 이쪽으로 계속 돈이 그냥 다 몰리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제약바이오가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이 손실폭이 깊어서 뭐라도 복구를 해보겠다고 따라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지금 따라 들어서 얼마나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업사이드가 더 높다고. 그렇죠? 물론 뭐 멀리 보면 더 가겠지만,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스윙 패턴으로 내일 한번 접근을 해보려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아침에 시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추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밖에 지금 사실 이제는 좀 안정적인 걸 하락할 때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우리 박셀바이오, 다른 바이오들은 다 박살이 나버렸는데 왜 너만 박살이 안 났니 해가지고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서 이 종목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삼성엔지니어링 여러분들 좀 멀리 보셔야 되지만 1차적으로 12,000원, 뭐 한 500원 요런 라인 매수하시고 2차로 11,000원까지 보세요. 그렇죠?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2분할 계획으로 반드시 2분할 계획을 지켜내겠다 하시는 분들만 매수하세요. 중장기 관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내일 단타 종목 새롭게 시장 보면서 드릴 테니까, 나는 요거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리고 요런 종목 좋아해, 아이 단타 수장 맨날 단타만 주더니 잘됐다, 나 이런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 살포시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지고 그냥 뭐 짜잘한 시세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모아가는 종목이니까 내일 조용히 슬금슬금 접근하셔가지고 계좌에 딱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11,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중을 가득 실지 마시고 여기서 한 번 더 살 거 생각해서, 그렇죠? 만약에 여기 찍고 바로 올라간다? 그럼 중간에 조정받을 때 또 사인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런 거 결과론적으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결과론적으로 이거 아까워서 빠졌을 때 기회를 놓친다? 이거는 적어도 벌긴 벌잖아요. 여기서 그냥 가면은 수익이라도 챙기지. 근데 여기서 몰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본전 올 때 수익 못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2분할 계획 꼭 지켜주시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 반드시 마이너스 한 3, 4, 5 이렇게 시장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조금 내가 덜 사고 마이너스 한 4, 5% 정도대에서 손절 기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좋다 그러면 비중을 좀 적당히 싫더라도 마이너스 한 3에서는 손절 기준을 잡으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단가에 접근을 하시되, 그 단가에서부터 마이너스 3, 4, 뭐 5%까지 이렇게 빠지면 사실 그 종목은 거의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무너지니까 다시 사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꼭 인지해 주시고, 이렇게 잘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회전율을 또 같이 높일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만 보고서 매매하시는 분들 반드시 손절가 꼭 그렇게 마이너스 한 3에서 뭐 5%까지 이렇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유입된 거래, 그 다음에 이탈된 시세 대비 거래를 보면은 아직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뭐 시간적인 투자를 같이 좀 해야겠지만 이 쇼크가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시장 장 중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뭐 한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한 3, 4, 0.34 이랬는데 지금 벌써 강보합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0.3.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0.6% 정도 상승을 보인 건데 굉장히 또 가파른 시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올려줄 때 준비할 거는 준비하는 시간 좀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고, 내일부터는 우리 VIP 회원님도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약간은 새로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겼어요. 뭐 이것도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라도 나오면 절반이라도 항상 매도를 좀 했어요. 그렇죠?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밖에 또 끌고 오는 종목들은 뭐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그렇죠?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종근당홀딩스도 그때 당시에 30% 정도 수익 봤었고, 한국전력 뭐 17%, 뭐 MS오토텍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끌고 오는 종목들도 끌고 오는데, 자 종근당홀딩스도 크게 수익 봤었고 한국전력 30%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긴 보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한다라는 게 그냥 뭐 시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더 안정적이고 완전 초보 입문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누구나 다 편하게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조금 변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정돈할 때 새로 오신 분들은 더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 KPX 생명과학 오늘 저렇게 급락이 나왔어도 이게 사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을 좀 우리는 챙겨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일부라도 챙겨 놓으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급락이 나와서 대응을 못했어, 그러면은 그냥 어제 먹은 거 퉁치자 이렇게 하고 사실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많이 좀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이라고 해서 자꾸 뭐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또 뭐 한강 가니 뭐 이렇게 곡소리 나고 하는데 아이고 막 곡소리 내는데, 글쎄요, 이게 주식은 상승과 하락이 항상 반복되는 시장인데 이걸 좋을 때는 아싸 뭐 그랬다가 또 아우 나만 수익 못 내 아쉽다가 하락 나오니까 또 아우 죽겠네, 그렇게 계속 일희일비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쵸? 근데 그거를 멘탈을 잡아들여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스트레스가 따르는 것 같으니, 알겠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걸로 내가 바꿔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또 좋은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고, 아니 뭐 저렇게 매일매일 뭐 물론 오늘은 좀 손실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동안 저렇게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가진 어떤 그런 빅데이터들로 좀 그런 베이스를 깔고 더 안정적인 어떤 또 유형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같이 또 접목시키면 진짜 초보분들도 천천히 느긋하게 수익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 할 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조만간 마감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유튜브로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